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신현순 교수입니다. 본 동영상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지원을 받아서 동국대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에서 공동 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파이썬 복습 반복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반복문은 크게는 while문과 for문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 조금 더 복잡한 조건으로 반복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중첩 for문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습 문제들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반복문이 뭐죠? 반복문은 어떤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지정된 명령문들을 반복 수행하게 하는 것이 반복문이에요. 파이썬의 반복문의 종류는 while과 for가 있습니다. while과 for가 비슷하게 반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명령들이지만 약간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while문은 어떤 조건을 주고 그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 그 아래에 있는 지정된 명령문들을 계속해서 수행하게 하죠. 그리고 for문은 미리 횟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미리 정해진 횟수만큼만 명령문들을 반복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림으로 본다고 하면 똑같이 조건을 while문도 for문도 조건을 내걸고 그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 true인 동안 지정된 명령문들의 집합들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어느 순간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루프를 돌면서 실행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조건들이 만족되지 않는다, 그럼 false인 경우에는 이렇게 루프에서 벗어나 반복문을 종료하게 됩니다. while문은 조건식이 만족되는 동안 계속해서 수행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언제 끝날 수 있을까요? 조건문이 만족되지 않아야 끝을 낼 수 있겠죠. 더 끝내기 위한 요소 또는 끝내기 위한 조건들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종료를 위한 상태가 반드시 만들어질 수 있어야 무한 루프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while문을 사용을 할 때는 while을 쓰시고요. 조건을 쓰고 끝에 콜론을 달아줍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 while문 아래 들여쓰기 한 문장들,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문장들을 이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 계속해서 반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료 조건에 대해서 while문을 벗어나면 while과 같은 수준에 있는 이후 명령문들이 수행이 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요 종료 조건을 반드시 지정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할까요? while문을 써서 10번을 반복하면서 어떤 문장을 출력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출력을 하는 것은 while 밑에 들여쓰기를 한 어떤 출력문, 프린트문을 이용을 하면 되겠죠. 그럼 10번 동안 반복하기 위해서 어떤 10이라는 조건을 줄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계속 변경해 가면서 10과 비교할 수 있는 어떠한 값이 필요하죠. 그 값을 count라는 변수에 집어넣습니다. 1부터 시작해서 10까지 이렇게 반복하도록. 그래서 그 count 값을 조건문에서 계속 비교를 하는 거예요. count가 10보다 작거나 같은가를 계속해서 검사를 하는 거죠. 조건문에 반복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에 콜론을 찍어줍니다. 들여쓰기 한 반복문은 프린트문을 이용해서 몇 번째 반복 수행이다 라는 문장을 출력하는 걸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출력하고 나서 다시 카운트를 검사해야 되는데 카운트가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검사할 의미가 없겠죠. 계속해서 1로 시작한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카운트를 계속해서 1씩 증가시켜주는 문장을 하나 넣습니다. 카운트는 카운트 플러스 1과 같은 문장인데 이렇게 넣어주면
카운트 값이 계속해서 1씩 증가하면서 1, 2, 3에서 10까지 증가하면서 10이 들어왔을 때 카운트가 10이 되었을 때 10과 10은 10보다 작거나 같다에 해당하니까 한 번 더 수행하겠죠. 그러면서 카운트를 다시 1을 증가시키면 11이 되면서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겠죠. 그 순간에 이 while문을 벗어나서 그 다음 문장인 들여쓰기가 끝난 while과 같은 수준의 프린트문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때는 빈 줄을 하나 삽입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린트 총 몇 회 수행했습니다. 몇 회 수행했는지를 갖고 있는 변수는 뭐죠? 카운트입니다. 근데 카운트가 현재는 11이 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면 1 증가해서 11이 되었기 때문에 10보다 작거나 같다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니까, 그러면 카운트에서 2를 빼고 나서 몇 번 반복 수행했습니다 라고 출력을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1부터 10까지 반복 수행을 하는 동안에는 몇 번째 반복 수행이라는 문장을 출력을 10번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종료가 되었을 때, while문이 종료가 되었을 때 총 10번 반복 수행하였습니다를 출력하는 요 문장이죠. 요 문장 출력하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while문 사용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시작 숫자부터 마지막 숫자까지 합을 구하는 예제입니다. 합을 구하면, 그러면 이 시작 숫자를 제어할 변수가 하나 있어야 되겠고요. 마지막 숫자를 관리할 변수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또 하나 변수가 필요한데 이 합을 계속해서 누적시킬 변수가 하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에는 이 합은 sum이라는 변수에 넣기 위해서 sum을 만들고 0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 숫자는 st를 이용을 해서 인풋으로 입력을 받고 인티저형으로 바꿔 숫자로 정수형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마지막 숫자는 n이라는 변수에 인풋으로 받아서 정수형으로 변환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카운트 몇 번 어디까지 반복해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요 카운트 변수를 이용해서 제어를 할 것입니다. 시작점을 출력하기 위해서 시작 숫자를 이렇게 먼저 집어넣을 거예요. st. 그리고 나서 while문을 이용해서 조건을 하나 넣어줘야죠. 계속 시작부터 시작해서 계속 증가시키다가 마지막 숫자까지 이르렀는지를 검사를 해야 되니까 시작 숫자를 갖고 있는 카운트를 계속 증가를 시킬 거고요. 마지막 숫자 n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에 무엇을 하면 되죠? 들어오는 값을 계속 누적하는 일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누적하는 일은 sum은 sum 플러스 count를 하면 될 거예요. count 값이 계속 변할 거니까. 근데 이렇게 길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축약해서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sum은 sum 플러스 count를 이런 식으로 바꿔서 써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count를 이번에 1부터 시작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2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것을 count는 count 플러스 1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입력한 마지막 숫자 n보다 count가 커지는 순간 y를 벗어나서 몇부터 몇까지 합은 몇입니다.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어요. 그 값이 들어갈 자리를 %d로 지정을 하면 여기에 십진수를 하나씩 넣는데 들어갈 십진수는 이 따옴표가 끝난 다음에 % 뒤에 가로 안에다 쭉 나열을 해주면 돼요. 시작 st의 끝은 n, 그리고 합은 sum에 들어있으니까 이걸 쭉 나열을 해서 써주면 요 while문에서 계속 반복해서 합을 구한 다음에 마지막 요 문장 하나만 출력하게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요건데요. 제가 같이 다시 다시 할 필요가 없겠네요. 여기서 코드를 하나 넣고 한번 해볼게요. sum은 합계를 저장할 sum은
0. 그 다음에 시작값은 st 인티저형으로 평변환하고 인풋으로 받습니다. 시작. 뭐 저는 길게 안 쓸게요. 시작. 요거를 좀 다운표 안에 넣었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제가 가로로 하나 더 썼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숫자 n int 가로 input 가로 그 다음에 다운표 안에 끝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카운트에 첫 값을 시작값을 넣어주고 반복문을 WHILE Y를 써주고 조건을 검사할 때는 카운트와 누구를 하냐면 n을 비교를 하겠죠. 작거나 같은 동안 반복해야 되는 거는 sum에다가 sum은 sum 플러스 count 요렇게 쓸 수 있고요. 또는 얘를 생략하고 플러스는 이렇게 써도 똑같은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하고 그 다음에 카운트 값을 바꿔줘야죠. 카운트 플러스는 1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st부터 n까지 일씩 증가하면서 합계를 구하는 코드가 되겠고요. 마지막에 프린트 뭘 하냐면 시작 끝 그 다음에 합을 넣으면 되죠. %d 부터 %d 까지 합 %d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다운표 뒤에 %를 하고 가로 안에 이 값을 순서대로 넣어주면 돼요. st n sum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자, 요걸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컨트롤 엔터. 시작은 우리 1부터 할까요? 우리는 1부터 10까지 엔터. 그러면 55가 나오는 거죠. 예제하고 똑같이 실행을 시켜 볼까요? 2부터 100 이렇게 넣으면 2부터 100까지 합 5049 이렇게 실행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무한 루프입니다. 아까 while문을 사용을 할 때 종료되는 조건을 꼭 만들어 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그 while문을 벗어나는 종료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while문이 무한히 반복되는 겁니다. while문이 계속 참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무한 루프에 빠져서 그 while문 안에 있는 문장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셔야 되고요. 또 반복문에서 쓰여지는 키워드 중에 브레이크와 컨티뉴가 있습니다. 이거 언제 쓰는 건지 설명을 드릴게요. 브레이크는 while문에서 어떤 조건이 성립이 되면 while문 자체를 그냥 무한 루프로 만드는 거, 의도적으로 무한 루프로 만들고 어떤 조건이 되면 여기서 벗어나도록 그 조건을 문장 안에서 반복문 안에서 검사하고 그게 만족되면 브레이크를 넣어서 강제로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종료 조건 검사가 문장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반복되는 문장 안에. 컨티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건에 대해서 아래에 있는 문장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아도 될 때 어떤 반복, 특정한 반복에서 그 아래 문장을 수행하지 않아도 될 때 그때 while문 안에 컨티뉴를 넣는 것입니다. 그럼 컨티뉴를 만나는 순간 아래 문장은 무시하고 다음 반복문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번째 반복에서 컨티뉴를 조건을 만나서 컨티뉴를 만났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수행을 생략하고 문장들의 실행을 생략하고 6번째 반복으로 건너뛰는 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 이게 지금 의도적으로 만든 무한 루프예요. while 뒤에 조건문이 true로 그냥 고정이 됐죠. 그럼 계속해서 true이기 때문에 얘는 무한히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때 해야 되는 일이 입력을 받을 건데 입력을 달러 사인을 놓고 입력을 받아서 라인이라는 변수에 넣을 거예요. 그럴 때 뭐 정상적인 어떤 값이 들어오면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샵이 들어오면 입력을 다시 받고 퀴시나 엑스트가 들어오면 종료를 하고 하는 프로그램을 짠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먼저 이제 입력된 값이 라인에 들어 있으니까 라인을 검사를 하는 겁니다. if 입력된 값이 샵이라면 샵이 입력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다시 입력을 받는 거예요. 다시 입력을 받는 건 이 첫 번째 문장이잖아요. 첫 번째 문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아래는 다 무시하고 다시 첫 번째 문장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continue를 이 경우에 쓸 수 있는 겁니다. continue. 그리고 만약에 퀴시나 엑시트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죠? 종료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이 반복문을 벗어나면 돼요. 벗어나는 것은 브레이크라고 그랬습니다. if 이 조건들이 라인이 퀴시거나 또는 라인이 엑시트인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만나서 여기를 벗어나도록 하는 거죠. 어디를? while문을 벗어납니다. 벗어났을 때 다음에 실행할 문장이 없어요. 지금 이제 그러면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모든 경우에 어떤 입력이 들어오면 그 아이는 그대로 출력을 하는 겁니다. 실행을 시켰을 때 달러 사인 뒤에 1, 2, 3 이렇게 입력하면 1, 2, 3은 그대로 출력해요. 그 다음에 또 반복문에서 이번에 달러 사인 뒤에 ASD라고 입력하면 그대로 또 출력해요. 그 다음 반복에서 샵을 넣었어요. 샵을 넣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다시 입력받자고 그랬잖아요. 그럼 보면 밑에 그대로 다시 입력받기 위해서 달러 사인이 나왔죠. 이때 퀴즈를 넣으면 여기에 걸린 거예요. 여기에 걸려가지고 브레이크를 만나서 루프를 벗어났는데 더 이상 실행할 문장이 없으니까 프로그램 종료. 진짜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for문은 미리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을 실행하고 싶을 때 쓴다고 했습니다. for문의 구조는 for 그 다음에 어떤 시퀀스 내에서 값을 하나씩 취해요. 그래서 시퀀스에서 가져올 값이 들어갈 변수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in 그 다음에 시퀀스 그리고 나서 콜론 이렇게 쓰고 여기다 반복될 문장을 들여쓰기를 해주면 되는데요. 시퀀스 내의 값을 하나씩 취한다. 이 시퀀스가 될 수 있는 거는 어떤 범위의 숫자 또는 스트링, 리스트, 튜플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리스트, 튜플, 스트링, 레인지가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값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이 값을 가지고 이 시퀀스가 끝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여기 있는 문장들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시퀀스에서 변수로 어떤 값을 가지고 오는데 지금 2, 3, 4, 5라는 시퀀스에서 하나씩 가지고 와서 1부터 시작했네요. 5번 동안 반복을 할 수 있겠네요. 이런 경우에는 명령문 블록을 실행을 하다가 더 이상 5까지 다 쓰고 더 이상 없을 때 시퀀스 내에 더 요소가 없을 때는 요 반복문을 벗어나도록 그렇게 지정한 예제입니다. 보면은 그 시퀀스를 어떻게 시퀀스가 각각 달랐는데 스트링일 경우, 튜플일 경우, 리스트일 경우, 정수 범위일 경우를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for, in, 콜론 이렇게 있죠. 근데 그 변수 캐릭터 안에 in 뒤에 있는 여기는 지금 스트링이에요. 문자열이에요. 그때는 이 문자열 내에 글자 하나하나, 캐릭터 하나하나를 불러올 거예요. LOVE 얘를 하나씩 불러와서 CHAR 이라는 변수에 담아서 그 다음에 for문 안에 있는 문장을 실행할 텐데 for문 안에 있는 문장이 print char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각각의 글자 하나하나를 갖고 와서 출력을 해주고 이까지 출력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없으니까 for문이 종료되겠죠. 보면 LOV를 한 줄씩 출력을 한 겁니다.
위켄드라는 튜플을 만들고 세터데이, 썬데이가 들어가 있네요. 요소가. 그러면 요 뒤에 폼은 뒤에 시퀀스가 들어갈 때 위켄드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럼 튜플이 되겠죠? 그 튜플에서 원소를 하나씩 갖고 와서 K 변수에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폼은 안에서 하는 일은 그 K 변수를 출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에 하나씩 요소가 갖고 와지는 거니까 세터데이, 썬데이가 순서대로 불려와서 출력이 되겠습니다. 두 개밖에 없어서 두 번 실행을 할 겁니다. 세 번째는 리스트입니다. 시퀀스가 리스트일 때 지금 문자열과 숫자가 섞여 있는 리스트네요. 요소가 4개 있죠. 4번 반복이 되는 동안에 K라는 변수에 하나씩 요소가 들어가고 프린트로 이용해서 출력을 하는 경우입니다. 4개의 요소가 하나씩 출력이 되고 나서 더 이상 없으면 종료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정수의 범위를 지정을 할 수 있는데요. 시퀀스 자리에 range 함수를 쓰는 겁니다. range 쓰고 가로 속에 숫자를 넣으면 0부터 시작해서 이 숫자보다 1 작은 수까지 일씩 증가하면서 하나씩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져온 거는 변수 i에 집어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0부터 시작해서 4-1에 해당하는 3까지 0, 1, 2, 3이 하나씩 i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3까지 출력을 하고 종료가 되겠습니다. 레인지를 사용한 폼은 예제입니다. 한번 볼까요? 입력받은 자연수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 중에서 몇의 배수를 모두 출력해 보자. 어떤 배수를 정하고 그 배수값을 출력해 보자. 예를 들어서 시작과 끝을 주고 3이 입력이 됐다. 그러면 3의 배수를 그 중에서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프로그램을 짜 볼게요. 우선은 시작은 0부터 시작하도록 그냥 정해 놓고요. 그 다음에 끝나는 조건은 스탑이라는 변수에다 입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몇의 배수를 출력할 것인가 스텝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면 포문을 이용해서 range 0부터 시작해서 그죠? 스타트 0부터 시작해서 여기 스탑에 1보다 작은 수, 스탑보다 1보다 작은 수까지 예를 들어 10을 입력을 받으면 여기가 9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몇의 배수를 할 것인가 3의 배수를 출력해 보죠. 이렇게 해서 요 0부터 시작해서 3의 배수 3만큼 건너뛰면서 값을 i에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0, 그 다음에 3, 6, 9 이렇게 가져올 수 있겠죠. 0, 3, 6, 9 가져와서 그대로 프린트 하는 예제고요. 오른쪽은 조금 변형된 겁니다. 여기서 건너뛸 스텝을 레인지의 값으로 인수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얘는 1씩 증가합니다. 0부터 0,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때 출력은 또 배수를 해야 되니까 이때 들어오는 i 값을 검사해서 3의 배수라면 출력을 한다. 이런 조건문을 넣으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i 모듈러 스텝 0이면 그때 출력해라. 여기가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면 3의 배수가 되겠죠. 그때 출력하는 거예요. 차이는 뭐냐면 왼쪽 거는 포문이 0, 3, 6, 9 이렇게 4번 반복되는 거지만 사실 여기는 0부터 9까지 10번 반복이 됩니다. 반복. 10번 반복되면서 이 조건에 맞는 경우에만 출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중첩된 폼은 어떤 값들이 하나만 반복되는 게 아니고 2개 이상이 반복되는 때 이렇게 중첩 폼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예가 구구단을 출력하는 거예요. 중첩된 포문으로 구구단을 그러면 반복되는 게 반복이 단 예를 들어서 구구단 우리가 익숙한 구구단 2단부터 9단까지죠. 단이 반복이 돼야 되죠. 그 반복을 for를 이용해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몇 곱하는 값 요거는 1부터 9 2는 2, 2는 4, 2, 9, 18 이렇게
변하는 곱해주는 값을 또 하나 제어를 해야 돼요. 반복문으로. 그래서 지금 보면 시작할 구구단과 마지막 구구단의 입력을 받으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림처럼 3단과 4단을 입력을 받아서 스타트와 엔드에 3단과 4단을 입력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구구단을 한번 출력해 보는 거예요. 그 단 앞에 이렇게 빈 줄을 넣는 것들을 잘 이용을 하면 보다 더 가동력 있는 그런 출력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for문을 이용해서 먼저 이때 모든 단마다 그 곱하기 1부터 곱하기 9가 반복이 되잖아요. 그럼 우선 밖에 반복문은 이렇게 쓸 거거든요. for 이렇게 쓰고 밑에 for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for에서 첫 번째 반복에서 나머지 이 두 번째 for문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밖에 있는 for문에다가 단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for start에서 end까지 end 플러스 1이니까 3단과 4단이 들어왔으니까 3에서 4까지 반복하려고 하면 여기가 5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곱 더하기 1을 해주는 거, 이 조건들을 잘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에다가 3, 그 다음에 4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출력을, 요 곱하기를 출력하기 전에 몇 단이다 라는 것을 프린트문을 한번 사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1, 2, 3, 4, 5, 6, 7, 8, 9 해당하는 for문을 for 1부터 10 이렇게 쓰면 레인지를 이렇게 쓰면 1부터 9까지겠죠. 1씩 증가하면서 이 값을 하나씩 j라는 변수에 가져오도록 이렇게 하고 프린트문을 이용해서 i 단 곱하기 j는 1부터 9를 출력을 하고 곱한 값은 여기다 이렇게 넣은 다음에 곱한 수식을 넣어서 출력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요 for문을 이용해서 여기 곱하기 1부터 곱하기 9까지 이렇게 반복을 하고 난 거예요. 그럼 한 단이 끝났죠? 그럼 이 줄을 한 줄 띄고 프린트문을 이용해서 띄고 그 다음 반복문에서 이제 4가 되는 거죠. 4단에 대해서 1부터 9까지 또 이렇게 출력을 하는 그러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거 한번 해봐야 되겠죠. start는 int input 시작단 그 다음에 end int input 끝. 근데 여기 제가 가로를 하나 지워버렸네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프린트 이렇게 하면 한 줄 띄고 for문에서 i를 in range에서 주에서 start부터 end 플러스 1까지 그래야 얘는 하나 작은 값까지 하니까 반복을 하니까 원하는 단까지 찍어줄 수 있겠죠. 프린트 여기다 단을 포맷으로 할까요? 포맷으로 F 포맷으로 하면 여기다가 포맷을 한 변수를 바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I 가지고 이렇게 단을 출력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나서 for 이번에 j in 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9까지니까 10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프린트 F 중괄호에 I 곱하기 그 다음에 J는 그 다음에 곱한 값을 넣어야죠. I 곱하기 J 이렇게 써주면 네,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여쓰기에서 단마다 한 줄 띄는 거죠. 자, 다 됐습니다. 컨트롤 엔터 치면 실행이 됩니다. 시작단 3단 엔터, 끝단 4단 엔터. 이렇게 하면 자, 3단과 4단이 이렇게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쉽죠? 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실습 문제 3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실습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습 문제는 구구단을 출력하는 문제입니다. 구구단 중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단을 반복문을 통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출력 예제가 여기 있는데요. 단을 이렇게 9단 이렇게 입력을 받아서 입력받은 9단을 곱하기 1부터 곱하기 9까지 9일은 9부터 99, 81까지를 한 줄에 하나씩 출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면은 반복해야 되는 숫자가 정해져 있죠. 1부터 9까지 이 부분만 반복하면 돼요. 그러면 몇 회를 반복하면 되는지가 정해져 있는 반복문이니까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어떤 걸 사용하면 될까요? for를 사용해서 반복문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원하는 단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외부 입력을 받으면 돼요. 입력은 input을 이용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랑 같이 한번 프로그램을 짜보겠습니다. 보시면 실습 문제 1 조금 아까 봤던 저 문제를 여기다 제가 기록해 놨고요. 미리 이렇게 코드도 입력을 해 봤습니다. 출력을 했을 때 몇 단이냐, 지금 예제에서는 9단이었는데 저는 지금 3단을 실행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3을 입력을 받으면 3단에 3일은 3부터 39, 27까지를 출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제를 했던 중복 포문에서 원하는 여러 개의 단을 할 때는 단을 중복해야 되는 부분과 곱하기 1부터 9까지를 중복하는 두 개의 포문을 중복해서 썼는데 지금은 하나의 포문만 사용하셔도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랑 같이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코드를 다시 새로 삽입을 하고 여기다가 코드를 쳐넣겠습니다. 우선은 몇 단을 입력할지 단을 받아서 저장할 변수가 있어야 되죠. 저는 단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이라는 변수에 인풋을 이용해서 입력을 받으면 되는데 인풋을 통해서 입력을 받으면 그 값은 스트링이죠. 문자열입니다. 그러면 인티저형으로 바꿔줘야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인풋 안에서 몇 단을 입력할 것인지를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풋을 통해서 받은 값이 이 형변환을 통해서 단에는 단에 해당하는 숫자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포문을 통해서 이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곱하기 1부터 곱하기 9까지를 제어하는 변수를 저는 i를 사용하겠습니다. in 다음에는 시퀀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시퀀스 중에 range를 쓸게요.
레인지에 들어가는 값은 시작값과 끝값, 그리고 얼만큼 간격을 줄 것인가 하는 그 세 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시작은 1, 그쵸? 그 다음에 끝값은 9가 됩니다. 근데 9를 넣으면 8까지 밖에 반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10을 넣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나서 포문에 바디를 넣기 위해서 콜론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이렇게 4칸 정도 들여쓰기가 됐습니다. 지금부터 반복문에서 처리해야 될 명령 문장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때 해야 되는 것은 이런 형태의 출력이 되도록 하면 되는 거니까 프린트문을 쓰면 되겠죠. 프린트 안에 있는 내용을 출력할 때 어떤 형식에 맞춰서 출력하기 위해서는 F스트링 출력을 하면 됩니다. F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출력해야 되는 내용들을 따옴표 안에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처음에는 몇 단인지를 해야 되니까 몇 단인지는 단이라는 변수가 갖고 있었죠. 그 다음에 출력할 것은 곱하기 기호고요. 그 다음에는 1부터 9까지가 들어가면 되니까 그 값을 가지고 있는 i는 지금 i라는 변수예요. 그 다음에 출력될 값은 두 수를 곱한 값이니까 여기에도 그 곱한 값을 직접 계산하도록 식을 쓸 수 있겠죠. 곱하기 i 이렇게 쓰면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이 완성이 된 거예요.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몇 단을 입력할까요? 예제처럼 여기 9단을 한번 저도 써볼게요. 9단 엔터 하다 보면 자, 몇 단? 9단 9 곱하기 1부터 9 곱하기 9까지 이렇게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단을 실행시키려면 다시 컨트롤 엔터해서 실행을 시키면 되고요. 자, 5단 출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3줄짜리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데 시간은 3초 걸렸습니다. 이렇게 실수 문제 1번을 풀어봤고요. 이제 실수 문제 2번입니다. 2번은 주어진 문장에서 소문자 T를 대문자 T로 변경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문자들이 쭉 나열된 스트링 값을 어딘가에 저장을 해 놔야 되는데, 지금 예제처럼 텍스트 1이라는 변수에 이렇게 스트링 값을 저장해 놓고 이 중에 지금 소문자 T를 찾아보면 되겠죠. this의 소문자 T가 하나 있네요. 텍스트의 소문자 T가 2개 있고, 그 다음에 테스팅의 소문자 T가 2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 5개의 값을 모두 소문자 T를 대문자 T로 변경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때 변경해서 출력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 값을 복사해 넣는 그런 과정들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 문자열에서 글자를 하나씩 읽어와서 T가 아닌 경우에는 그대로 요 텍스트 2에다가 집어넣고, 만약에 소문자 T가 나왔다 그러면 그때는 소문자 T를 대문자 T로 바꿔서 텍스트 2에 넣는 그런 명령문을 작성을 하면 되겠죠.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주어진 문장에서 소문자 T를 대문자 T로 변경하는 프로그램. 여기에 지금 제가 먼저 예제를 만들었습니다. 텍스트 1에 This is sample text for testing 이라는 문장이 들어가 있고요. 포문을 이용을 해서 계속해서 여기 있는 이 텍스트 1에 있는 스트링에서 한 글자씩 읽어와서 어떤 변수에 집어넣고, 지금 char 이라는 차라는 변수를 이용을 해서 그 변수의 값이 소문자 T인지 아닌지를 검사를 해서 소문자 T라고 하면 그 값은 대문자 T로 바꿔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대로 읽어온 그 값을 사용하도록 하는 건데, 그 사용할
방법은 text2라는 변수 안에 이 읽어온 문자 하나하나를 계속해서 연결해서 집어넣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문자열 연산을 하면 되는데 더하기 연산을 하면 계속해서 집어넣는 더하는 문자열들이 뒤에 이렇게 하나씩 붙어가는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T를 읽어서 text2에 넣고 다음에 H를 읽어서 text2에 넣으려면 text2는 text2 플러스 H 이렇게 하면 H가 그 뒤에 붙는 거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보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먼저 텍스트 언더바 1에는 우리가 사용할 문자열을 먼저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This is sample text for testing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텍스트 복사해 넣을 문자열을 복사해 넣을 변수는 text2라고 하고 현재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for문을 이용을 해서 반복문에서 뭘 하면 되죠? text1에서 한 글자씩 읽어오는 거. for 읽어온 한 글자는 차라는 변수에 넣을 거예요. 읽어오게 될 시퀀스는 텍스트니까 텍스트 1에서 읽어올 거예요. 그쵸? 그리고 for문 안에서는 그 읽어온 차에 있는 값이 소문자 t인가를 먼저 검사해야 되겠죠. 그러면 조건문을 써서 차가 소문자 t하고 같은지를 검사를 하면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은 이때는 text2에 넣을 건데 는 플러스 지금 읽어온 차를 넣어야 되는데 이 차에는 소문자 t가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소문자 t 대신에 대문자 t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소문자 t가 아닌 다른 글자를 읽어왔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else에다. 그렇지 않다면 소문자 t가 아니라면 텍스트 언더바 2에는 그대로 텍스트 언더바 2에 있는 그 값에 지금 읽어온 차라는 값을 집어넣어 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이 반복문이 계속되냐면 이 텍스트 1에 있는 This is sample text for testing 이라는 글자의 끝글자 G까지 읽어온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더 이상 글자가 없을 때 이 for문을 종료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때는 뭘 하면 되죠? 지금 만들어진 텍스트2 복사된 텍스트2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되겠죠. for문을 벗어나려면 그 들여쓰기 했던 부분을 for하고 같은 수준으로 다시 원상복귀를 시키고 이때는 프린트문을 이용을 해서 텍스트 언더바 2를 출력해 보면 되겠죠. 얘만 하지 말고 텍스트 1도 한번 같이 출력을 해 볼까요? 프린트 텍스트 언더바 1 이렇게 하고 컨트롤 엔터 쳐볼게요. 그러면 텍스트 1 This is sample for text sample text for testing 이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 대문자 첫 번째 T 대문자 텍스트의 T 두 개 대문자 그 다음에 테스팅의 대문자 두 개 이렇게 바꿔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퀀스에 문자열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리스트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레인지가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for문을 이용해서 읽어오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읽어오는 것들을 예제를 통해서 실습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실습 문제입니다. 세 번째 실습 문제는 정수를 입력받아서 그 정수의 범위 안에 소수가 몇 개인지를 찾아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소수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소수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의 수로 나눠지는, 그러니까 1과 자기 자신만 약수로 가지는 수를 소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소수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입력을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input을 이용해서 입력받은 정수형 값을 num이라는 변수에 넣었습니다. 그럼 num에 들어간 값이 소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num이 5라고 칩시다. 5가 입력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5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러면 2부터 시작해서 5까지 어떤 숫자들이 있죠? 2, 3, 4, 5 이런 숫자가 있겠죠. 요 수들로 이 5를 나눠 보는 겁니다. 차례차례 나눠 봐서 그 중간에 5를 2로 나눠서 떨어지거나 5를 3으로 나눠서 떨어지는지 이런 것을 보는 겁니다. 근데 자기 자신까지 올 때까지 그 어떤 수로 나누어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는 그 수를 소수로 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5라고 했으니까 5는 2나 3이나 4로 나누어서 떨어지지 않죠. 5로 나누었을 때만 비로소 떨어져요. 나누어 떨어지는가 라는 것을 검사하는 연산자는 모듈러 연산자가 있었죠. 모듈러 연산자는 어떤 수를 나눴을 때 몫이 아닌 나머지만 알려주는 연산자예요. 그러면 이렇게 2부터 자기 자신까지 숫자를 일씩 증가시키면서 그 수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인가를 검사를 하면, 그래서 0인 수가 나눠서 나머지가 0인 수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 그게 소수일 텐데, 그렇게 하는 방법들을 일일이 5번을 다 나누기 3, 나누기 4, 나누기 5를 할 수 없으니까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for죠. for in 그 다음에 range 어디까지? 5까지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2부터. 근데 5까지 하기 위해서는 5로 쓰면 안 돼요. 5로 쓰지 않고 플러스 2를 해줘야 6까지가 돼서 1 작은 수인 5까지를 계속 검사를 해줄 수 있어요. 이때 뭐 i가 됐든 j가 됐든 이렇게 해서 얘로 나눠줘야 되겠죠. 어떻게? 입력받은 5가 들어있는 변수가 num이니까 num을 모듈러를 j로 했을 때 나머지가 0인 게 있으면 이때는 얘는 소수가 아니죠. 더 이상 이 뒤에 있는 숫자들을 검사하지 않아도 돼요. 이럴 때는 그냥 여기서 뛰쳐나가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반복문을 벗어난다는 거죠.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짜서, 근데 5 하나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보면 5를 입력을 받으면 2와 3과 4에 대해서도 똑같은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들을 2, 3, 4, 5에 대해서 4번을 반복해야 되니까 그 반복하는 것도 하나의 포문으로 만들어서 4번 반복하도록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프로그램 짜는 것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정수 입력 받아서 정수는 샵 num에다 받을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몇 개인지 찾아 개수를 출력해야 되니까 개수도 하나 갖고 있어야 돼요. 그쵸? 개수도. 그러면 for문을 사용할 건데 for를 2번을 쓰면 좋겠죠. for 하나 또 for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는 뭐 숫자를 내가 입력받은 숫자까지 하나씩 증가시키는 for가 하나 있어야 되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그 안에 있는 어떤 수를 2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있는 다른 수들로 다 나눠보는 과정들을 해야 되니까 그때 필요한 포문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한번 짜보도록 할 겁니다. 우선 num에는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카운트를 갖고 있을 값을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0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for문을 하는데, 첫 번째 for는 내가 입력받은 이 num이라는 숫자 안에 있는 모든 수에 대해서 걔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검사를 해야 되니까 이 수를 처음부터 하나씩 증가시키는 일을 할 거예요. 그때는 for문을 돌릴 변수를 현재는 i로 할게요. 그 뒤에 시퀀스는 range로 정해줄 수 있겠네요. 그때 소수는 1보다 크고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 외에는 나눠지지 않는 수라고 했으니까 1부터 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2부터 시작하면 돼요. 2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num까지 입력받은 숫자까지 하나씩 검사를 해야 되니까, 이때 검사 받을 num을 쓰면 num보다 하나 작은 수까지 검사를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플러스 1을 해서 num까지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for문을 만들기 위해서 콜론을 찍고요. 엔터를 치면 이제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이제 처음부터 2부터 하나씩 시작하겠죠. 2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검사하기 위한 for문을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이때는 변수, 다른 변수를 써야 되니까 J를 쓸게요. 2보다 크고 자기 자신까지의 수로 계속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인지를 검사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도 2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어떤 수에 대해서 검사를 할 거냐면 지금 입력 하나 읽어온 i 값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자, 여기다 i까지 하면 되는데, i까지 하기 위해서는 i 플러스 1로 설정을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위에 상관과 비슷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내부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뭐죠? 이 지금 요 i 값이 2부터 시작해서 i가 될 때까지 j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인가를 검사를 하면 되겠죠. if i 모듈러 j, 뭐를 검사해야 되죠? 나머지가 0인가. 나머지가 0이라면 얘는 소수가 아닌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수를 다시 검사하면 돼요. 그 다음 수는 j가 아니고 검사해야 되는 다음 수는 i가 되겠죠. 그럼 이 안에 있는 첫 번째 반복문 for를 벗어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키워드는 break가 있어요. break. break를 쓰면 0인 경우에는 더 이상 검사하지 않고 벗어나요. 그때는 소수의 개수를 증가시키는 카운트를 갱신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 요 브레이크문을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자기 자신, 검사받는 자기 자신까지 나누어서 0으로 떨어지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때는 얘는 소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카운트를 하나 늘려줘야 되는데, 그래도 한 번 더 검사를 하면 좋겠죠. if 끝까지 하고 나니까 j하고 i가, 그러니까 시작한 그 값을, 검사를 시작한 그 값이 자기 자신까지로 나눠졌는지 아닌지를 검사가 끝났는지를 봐서 그랬다면, 현재 상태가 그렇다면 카운트를 플러스 1로 증가시키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문에서는 검사가 끝났으니까 두 번째 3이 되겠죠. 3을 가지고 또 이 가정을 하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 예를 들어서 그림에 보면 70이라고 되어 있는데 70까지를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검사가 끝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카운트에
자기 자신까지 나눠서 0이 아닌 경우만 계속 1씩 더해서 카운트에는 그랬던 숫자가 몇 개인가, 그랬던 숫자, 자기 자신까지 나눠서 0으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게 소수라는 거죠. 그때는 그 값이 카운트에 누적이 됐을 테니까 그 아이를 한번 출력을 해주면 되겠어요. 연결해서 CNT에 있는 값을 출력해 주면 되겠죠. 컨트롤 엔터. 정수를 70까지 하면 저희가 하나씩 셀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10을 넣겠어요. 10을 넣으면 그 안에 소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소수는 3, 5, 7 뭐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그죠? 2, 3, 5, 7 뭐 이런 것들이 있겠어요. 엔터. 그러면 4가 됐어요. 그죠? 요거는 2, 3, 5, 7, 4개의 숫자일 때 CNT를 하나씩 증가시켰던 겁니다. 그럼 다시 컨트롤 엔터 해서, 자, 이번에는 예제처럼 70을 한번 넣어볼까요? 19개가 소수가 들어있네요. 이렇게 포문을 2개를 돌리는 과정들을 했는데 실행 시간 6초 걸렸습니다. 네, 이렇게 중복 포문을 이용을 해서 입력받은 숫자 범위 안에 있는 소수를 구하는 예제까지 같이 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스스로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실습 문제 풀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감사합니다.